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희생되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반 지역 제인 스트리트과 러더포드 로드에 있는 벨라리아 콘도 안에서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5명이 콘도 내 유닛 3곳에서 사망했고 66살 여성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해자 모두 이 콘도 주민입니다. 73살 남성으로 확인된 총격범 프란체스코 빌리는 불법 반자동 소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3층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총격범이 콘도 이사회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고 이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들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이 콘도 이사회 멤버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욕지역 경찰이 정말 끔찍한 비극이라고 전한 가운데 이날 현장에서 총격범에게 총을 쏜 경찰관은 24년 경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어젯밤 소방당국이 콘도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키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핀 뒤 오늘 새벽 주민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오늘 낮 2시 기자회견을 연 경찰 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온타리오 특별수사팀 SIU가 경찰과 숨진 총격범 간의 총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욕지역 살인사건 전담팀이 총격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델두카 반 시장과 덕포드 수상,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 등은 끔찍한 비극의 성명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총기 참사에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이나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은 이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쿨오프 기간은 구매 계약을 했더라도 구매자가 취소하고 싶으면 불이익 없이 계약 의무에서 벗어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쿨링오프는 최소 이틀에서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10일 안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회원권 선구매 역시 마찬가지로 10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또 별장을 공동 구매하는 이른바 타임쉐어 구매도 10일의 취소 기간을 부여해주며 급여 담보로는 이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 시엔 쿨링오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브램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6,800짜리 중고차 구매를 계약한 후 취소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2,000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엘버타주 이주를 고민 중인 여성이 운송 비용을 알아보다가 너무 비싼 탓에 계약 취소를 원했는데 자동차 딜러 측이 안 된다며 환급을 거절한 겁니다. 이 여성은 차량 구매에도 콜링오프가 있어 취소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차 역시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쿨오프 기간이 없습니다. 자동차 딜러를 감독하는 온주 자동차 산업위원회는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구매하지 않아도 딜러 측이 보증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이 판매가 최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딜러 측이 호의 차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위원회는 차를 구매할 땐 신중히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치솟는 고물가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좀도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식품점의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식품 가격 상승이 절도 급증의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로 고기류와 유제품 도난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식품 가격이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내년에 경기 불황이 예상되면서 이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물가의 식품 절도가 증가하면 업체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가격을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월마트 캐나다도 절도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절도와 방화를 포함한 이른바 리테일 범죄가 최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업체가 언급을 회피한 가운데 독립비즈니스연맹은 노동력 부족이 절도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등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는 겁니다. 식품점뿐 아니라 소매업체에서도 절도 행각이 증가하면서 일부는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매장 내 사람 수를 제한하거나 매장을 개조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소매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범죄 역시 늘었다며 고물가와 인력난 이외에 경기 둔화와 재판매 시장 증가, 또 조직 범죄 증가도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지만 위원회는 2019년에만 리테일 범죄 손실액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식품 전문가는 내년 식탁 물가가 4인 가족 기준 1,000여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옥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 남쪽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 1400번지에는 식품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쯤 소방 당국이 출동해 불길을 진압하고 캠핑카 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자 토론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 신원과 화재 원인, 용의자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의 한 가정집에선 흉기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1시 15분쯤 존슨 스트리트과 메도 비스타 플레이스에 있는 주택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남성과 여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행 후 달아났던 25세 남성 용의자를 인근 지역에서 붙잡아 2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 전역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눈은 오늘 오전 멈췄다가 오늘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이어지고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1에서 5cm의 눈이 또 내릴 것으로 연방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진 밴쿠버는 목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에서 9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서 15도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수요일까지 대체로 화창하고 가끔 구름이 끼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0도, 체감온도도 내일 영하 3도, 모레는 0도에 머물고 낮 최고 기온이 3도까지 오르는 목요일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연장전까지 가는 결승전다운 치열한 공방을 펼친 뒤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36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해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역대 최다 우승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득점 2위, 도움 공동 1위, 그리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전 경기에서 득점한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에 꼽혔습니다. 이날 혼자 3골을 넣은 프랑스의 음바페는 득점왕에 선발됐으나 팀이 패하면서 웃지 못했는데 이후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승으로 올라온 팀이 없을 정도로 이변이 많았던 이번 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내리면서 2026 경기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국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엔 본선 출전국이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늘어나 역사상 가장 큰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에선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10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이 오늘 발표한 카타르 월드컵 32개국 최종 순위에서 한국이 16위, 캐나다가 31위이며 3연패 수모를 당한 카타르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 6시 평화통일 강연회와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초청 강연에서 토론토 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정책대학원의 피터 로펜 학장은 캐나다와 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국가의 혈통적 연관성과 점점 더 좁혀지는 국가 간의 거리,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 캐나다와의 관계성, 그리고 정치, 경제적 발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강연을 들려줬습니다. 올해 한반도 평화포럼과 해외 전체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평통의 김연수 회장은 열정적으로 활동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모임엔 평통 자문위원과 김득환 토론토 총영사 등 56명이 참석했습니다.